연골이 왜 말랑말랑해졌을까요? 이게 무릎 슬개골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무릎을 다 폈을 때는 무릎 슬개골이 대퇴골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릎을 굽히게 되면서부터 접촉이 일어나서 저 무릎 뼈를 대퇴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무릎을 다치거나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주로는 이제 대퇴사두근에 이상이 생기겠죠. 또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슬개골이 움직이는 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집사람이야 등산을 네.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고 많은 운동 중에 하필이면 이제 등산을 좋아하셔갖고 등산이 무릎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를 때는 체중이 한 2배 정도가 무릎에 하중이 실리는데 하산을 할 때는 6배까지도 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에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힘이 훨씬 많이 실리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등산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 따라해서 바다에 가자니까 계속 산에만 올라가더라고요. 바다 가자고 했는데 아니, 근데 산을 계속 가셨어요? 왜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게요. 그쵸? 왜 맞아. 산을 선택하신 거죠? 저는 운동을 따로 안 하니까요. 그거라도 하자. 운동 삼아 간 거죠. 운동경.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네. 집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어떡해. 둘 다 따로 다니거든요. 따로 다니세요? 바다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왜 근데 같이 이렇게- 다니시지? 그러니까 아까 들어올 때는 뭔가 내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똑같네 우리 부부랑. 그런 거 없지. 박사님 손은 어떤가요? 보기에도 이렇게 손이 약간 굽어 보이거든요. 네. 환자분의 좌측 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뼈가 웃자라게 됩니다. 그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골극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 전체적으로 엑스레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관절염이 왔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에 뭐 물집 같은 게 처음엔 났었어요. 네. 근데 그거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골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병원 가서 3번 정도 짜고 네. 그런 다음에 겉에 보이는 상처는 다 나았는데요. 네네. 그 안에서 힘이 없고 아프더라고요. 아내분이 염증이 생겼다고 하신 게 혹시 이런 그림 아닐까요? 뭐야? 너무 아파 보이는데? 번쩍 튀어나왔어요. 이게 밑에 보면은 점액성 낭종이라고 돼 있죠. 점액성 낭종이라는 게 결국은 관절, 손가락에 있는 관절 주머니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주머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물집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왜 생기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손가락 관절염이랑 관련이 돼 있어갖고 네. 아마 점액성 낭종이 같이 발생하신 걸로 보이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피부가 얇아지셔서 터지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혹시 관절염이면 무릎에 물이 차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 점액성 낭종이 관절염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관절염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론에서는 점점 물이 차고 커지니까 저렇게 붉어져 나와서 주머니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셨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환자들 케어하다 보면 손이 쉴 틈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챙겨야 하고요. 뭐 때로는 휠체어도 밀어야 하고 손을 많이 쓰지요, 아무래도. 앞으로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려면 옆에서 좀 간호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남편분도 관절이 건강해야 될 텐데 어디 아픈 저는 데 건강합니다. 없으시죠? 건강합니다. 오, 예. 다행이네요. 고혈압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전혀. 당뇨 이런 건 없으세요? 건강합니다. 와, 진짜 건강하신 거다, 진짜. 굉장히 건강에 자신하시는데 네. 과연 어떨지 우리 지킬 박사님께서 두 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네. 예방 차원으로 남편분의 관절을 또 검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야, 진짜요?
나는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네. 박사님, 남편분의 상태는 혹시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요?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50세에서 60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딱 57세인 남편분이 해당하는 나이인데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 개수가 좀 적죠. 이거는 관절염 굉장히 초기에 해당하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남편분의 다리가 O자형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이제 군대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셨어요? 그걸 몰랐죠. 군대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군대에서 이제 오다리를 막 군기 잡고 오다리를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붙이면 아주 마찰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다리 전체를 본 엑스레이입니다.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부터 발목 끝까지 쭉 세워놓고 촬영하는 엑스레이인데요. 네네. 건강한 환자분들은 보통 무릎 중심보다 살짝 안쪽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보면은 살짝 안쪽이 아니라 많이 거의 안쪽. 예, 많이 안쪽이죠. 그래서 센터에서 내측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쪽부터 닳게 돼서 안쪽에 있는 관절 간격이 닳고 좁아지다 보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O자다리가 되게 되는 거죠.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다리가 점점 O자가 돼간다. 나 이거 보기가 너무 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이 앞의 결과는 이제 그러려니 한 결과였는데 사실 저를 놀라게 한 남편분의 의외의 결과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없어? 이게 이명택 환자분이 시행하신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네. 관절염 검사랑 같이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요. 남편분이 현재 골 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 감소증이었습니다. 감소증이요? 남자분들도 여성처럼 나이가 들면서 골 소실이 증가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요. 게다가 혹시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나요? 가끔 술합니다. 가끔이면은 뭐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예. 자주 먹는 편이죠. 가끔이라고 잠깐만, 자주로 바뀌셨어요?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드셨어요? 아니, 어제 안 마셨어요. 어제 오늘 녹화해야 되니까. 아니, 옆에서 저도 증언 좀 즐겼어요. 해주세요. 얼마나 드시는지.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문 끝나고 집에 오시면은 그냥 안 마시고 온 날. 안 마시고 온 날은 집에서 음료수처럼 마셔요. 그럼 매일 드시는 거네요. 매일이네요. 친구들 매일 만나고 드시는 안 거네. 마실 땐 집에서 네. 먹고. 에브리데이. 그런데 박사님, 이 관절염 검사를 하면서 골다공증 검사도 하는 건가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의 최종 치료가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은 내 관절이 망가졌기 때문에 헌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짓는 수술인데 새 집을 지을 때 땅이 튼튼하지 않고 물러 있으면 그 집이 잘 지어질까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환자분들은 골다공증도 제가 같이 검사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있잖아요. 이제 이걸 운동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은 딱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평지 걷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내 자전거인데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에도 엉덩이가 무릎보다는 높이 있어야 되고 반대가 돼갖고 엉덩이가 더 낮아버리면 무릎을 과하게 굽히면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3번은 수영입니다. 수영. 네, 이 중에서 수영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서 걷기만 해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맞아. 하중은 실리지 않으면서 물에서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물에서 걷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수영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셔갖고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에 실리는 무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